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경제학의 또 다른 거인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이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잘못 전해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 또한 못지 않습니다. 더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경우에는요, 그 사상이 아예 정반대로 둔갑을 해가지고 잘못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전해지고 있는 명제 몇 개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다음의 명제들 중에서 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 맞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자, 첫 번째,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의 탐욕을 긍정했다. 두 번째, 아담 스미스는 상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법 질서를 원했다. 세 번째, 아담 스미스는 대기업에게 최대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기업 시장을 부르짖었다. 정답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셋 다 스미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생각들입니다만은 마치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둔갑해서 알려져 있는 명제들이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 스미스가 사람들의 탐욕을 건강한 것이라고 긍정했다. 아담 스미스가 시장의 통일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일 원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greed라고 하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스미스는요, 1759년에 출간된 그의 초기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하나로 나누고 싶어 하는 감정, 그 감정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동정심을 느끼게 돼 있고요. 또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승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원초적인 감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해졌을 때 그때 나오는 느낌과 감정이 바로 자기 이익, 셀프 인터레스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은 탐욕, 그리드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발산하는 이기심,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계속 추구하다가는 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와 고통,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비합리적, 비이성적 감정이 greed, 탐욕이지만 자기 이익은 어디까지나 신중함, 그러니까 영어로 prudence라고 하죠. 이 신중함이라는 것 안에서 작동하게 돼 있고요. 또 justice,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감정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탐욕, 이 greed라고 하는 감정을 전혀 긍정한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무제한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철학을 펼친 사람은요, 아담 스미스가 아니고요, 이 꿀벌의 우화라고 하는 작품을 쓴 버나드 맨더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이 버나드 맨더빌 박사의 주장을 아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상으로 삼고 또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은 이 버나드 맨더빌 박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 또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조화시키려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스미스는 상인들이 다스리는 정부와 법 질서를 원했다? 예, 이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당대의 시장 경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환상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당대의 실제로 존재하는 상인들은요, 타인의 행복이라든가 뭐 전체의 공공이익 같은 거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후한무치할 정도의 탐욕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아담 스미스를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당대의 상인들과 자본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비판과 지적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상인들과 자본가들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면서 궁핍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 따뜻한 동정적인 시선도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탐욕의 화신이라고 할 상인들의 놀이판이 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자기 이익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미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수주의자로서의 아담 스미스의 면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훌륭한 덕성을 갖춘 농촌의 지주층들이 이 정부의 행정과 법률 사무를 맡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든가 공덕심이라든가 자기 절제 훈련을 많이 받은 농촌의 지배 엘리트 출신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질서를 주재하고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담 스미스는 독점 대기업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기업 시장을 원했다? 이것도 틀린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유행했던 경제사조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가 대 기업이라고 하는 대립구도입니다. 경제를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존재이니까 평화유지 이런 임무만 맡고 그냥 뒤로 빠져 있어라. 반면 기업이야말로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할 줄 아는 존재이니까 기업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해라. 그래서 쓸데없는 규제를 풀고 기업이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거기에 협조하고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줘라.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주장을 자유기업 시장 자본주의다 이렇게 부르면서요, 이러한 사상의 원조가 바로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정부 혹은 국가가 시장의 경제 조직에 대해서 절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원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개개인들이 자기만의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추구해 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의 자연적인 질서와 조화가 달성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규모의 권력과 큰 규모의 자원을 가진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켜봐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조화와 질서를 무너뜨릴 뿐이지요. 그래서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이란 모든 개개인들이 알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역할, 여기에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와 똑같은 논리로 특권적인 위치를 노리는 독점적 대기업들에 대해서도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큰 권력과 자원을 가진 독점적 대기업이 시장에 버티고 서서 그러한 개개인들이 벌이려고 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절에도 그랬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도 그렇고요. 이 독점적 대기업들은 시장 경제의 생명이라고 할 이 자유 경쟁을 계속 질식시키고 가로막는 역할을 끊임없이 옛날에도 했었고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대기업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자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고요. 캐리커처, 그러니까 희화화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자유 경쟁의 질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가로막자, 이걸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담 스미스는 이 개개인들의 무제한의 탐욕 추구를 긍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상인들과 자본가들이 정부와 법 질서를 주도하는 세상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대기업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른바 자유시장 자본주의 같은 거를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끝 무렵이 돼서 이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사상적인 원조로서 아담 스미스를 원용해 가지고 쓰는 일이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정반대로 변질돼서 알려지는 일들이 널리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자유기업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사상이 퇴조하고 있는 오늘날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져서 국부론이 출간된 지 이제 거의 25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적에 시장 경제의 본질과 그 위대성과 효율성을 갖다가 날카롭게 꿰뚫어 봤었던 아담 스미스의 해안은요, 오히려 21세기인 오늘날 더 빛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난 40년간 개개인들의 무제한의 탐욕 추구를 갖다가 긍정하고 찬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핥히고 지나간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 길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국부론만이 아니고요, 그의 초기 저작인 도덕감정론 꼭 같이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만은 미국의 제이컵 소울 교수가 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아담 스미스 관련 부분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조류의 흐름이 바뀌듯이요, 지금 경제사상의 조류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저희 홍기빈 클럽에서는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든가 아담 스미스처럼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왔거나 크게 왜곡되어서 전해져 온 경제사상가들의 이야기를요,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저희 홍기빈 클럽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